지금까지도 국민의 견제를 받지 않았던 국정원이 이제 더 강화된 권한을 누리게 된 상황은 앞으로 어떤 일을 초래할 수 있을까요? 논란이 되는 테러방지법의 조항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니 국정원이 국민을 감시할 뿐 아니라 정권의 안위를 위해 활동할 여지를 넓혀 놓았다는 결론입니다. 강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테러방지법에서 테러는 국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여러 위해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 쪽에서는 무슨 경찰의 시위에 대한 질서 유지권, 공공에 대한 질서 유지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한 위협을 가하고 그것이 방치됐을 경우에 그런 교통방해나 또는 공중에 대한 위협이 됐다라고 이렇게 엮어버리면 그렇게 과장될 소지가 있는 것이죠. 이 법은 또 테러를 음모하고 선동하거나 이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는 테러 위험 인물로 규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의심할 상당한 이유, 국정원의 자의적 해석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문제점 중에 하나가 개념들이 명확하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과연 테러라는 것의 의미가 뭔지 또는 이제 테러 위험 인물이라는 것의 의미는 뭔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게 없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집회에 나가자라고 페이스북에 올린다든지 예비 업무 선동에 해당되거든요. 국정원의 광범위한 정보 수집 권한도 논란입니다. 그동안 국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당, 기부단체 가입 여부와 DNA 같은 개인정보는 수집할 수 없었지만 테러방지법이 시행되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계좌 추적을 통해 금융정보도 받을 수 있고 실시간 위치 정보까지 들여다볼 수도 있습니다. 국정원이 어떤 사람을 테러 위험 인물로 지목하면 그의 모든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구멍가게 가서 라면 한 개를 훔쳐왔는데 그 사람의 온통 예금 통장을 다 뒤져보고 사생활을 다 감시하고 그 사람이 강도로 돌변할지 모르겠다고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다 하고 한다는 건 과잉수사겠죠.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물대포로 맞고 쓰러진 백남기 씨. 비무장은 저희 아빠를 공격한 경찰 그리고 정부가 테러리스트고 테러 단체가 아닌가. 그러나 테러방지법을 적용한다면 도리어 백남기 씨 같은 경우가 테러리스트로 몰릴 수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장에게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조사권과 추적 권한을 갖도록 했습니다. 국정원은 테러 위험 인물과 접촉한 국민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테러 위험 인물의 주변인까지 공경에 처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가족은 중앙정보부에 의해 모든 집 전화 내용을 도청당했고 24시간 감시 체계에 있었으며 동네 가게에 한번 가는 것도 힘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정신적인 테러입니다. 우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과 같은 국가의 정보 조직이 갖는 어떤 그 막대한 어떤 그 힘, 이런 부분들이 때에 따라서는 이게 칼자루가 누구의 지능냐에 따라서 엄청난 망나니의 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더구나 테러방지법은 많은 세부 사항을 나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 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문구가 모두 10차례나 나옵니다. 테러 방지 기능을 하게 될 국무총실 산하 대테러센터의 조직 정원 및 운영,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인권보호관, 테러 관계기관의 구성과 운영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대통령령은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효력을 가집니다. 국회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대테러 기관을 대통령 뜻대로 구성해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악마는 강론에 숨어 있다. 더 골치 아픈 것들은 그러니까 대통령령이라든지 이런 데 전부 다 위임해놓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숨겨놓고 있는 거죠.
세월호 특별법도 대통령 시행령에 의해 사실상 발목이 잡힌 것을 감안하면 테러 방지법의 더 큰 문제는 대통령령에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든 것도 이 꼼수에 대통령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 실질적인 권력이나 권한들을 축소, 과장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세월호 특별법도 사실상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실질적인 내용에서는 시행령이 모법을 잡아먹는 결과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북한 거대 지령을 받고 대규모의 지하 조직으로 국가를 변란하려던 인민혁명당 사건의 전모를 발표했으니 우리는 국가폭력으로 얼룩진 현대사를 거쳤습니다. 박정희 독재 시절 인혁당 사건과 민청학년 사건 등이 대표적입니다. 피해자들은 수십 년이 지난 뒤에야 재심을 통해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 1976년 3.1 민주구국선언 관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76년 3월 1일에 명동성당에서 3.1 독립 선조들의 정신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또 민주화의 실현을 위해서 옥중에 있는 많은 분들의 석방을 기원하면서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이제 유친 체제 이것은 철폐돼야 된다. 이런 간단한 내용들을 선언문으로 발표를 했는데 당시 유신 독재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검찰은 선언에 참여한 재야 인사들을 국가 변란 세력으로 규정해 구속했습니다. 김대중, 문익환, 함세웅 등이 주동이 되어 윤보선, 정일영, 함석헌 등의 동조를 받아 춘계를 기하여 민중 선동에 의한 국가 변란을 획책하였던 것이다. 1심, 2심, 3심에서 우리 다 유죄가 되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1심의 배석 판사가 지금 새누리당에 있는 황무여 그냥 전문 판사였겠죠. 우리가 무죄 받았는데 속죄하지도 않고 지금 새누리당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다음 세대를 겨냥하는 거니까 그 다음 세대가 깨어나서 이 부분을 이의를 제기하고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테러 방지법이 발효되면 시위 중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몸싸움도 정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할 목적의 위해 행위, 즉 테러로 규정돼 처벌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뉴스타파 강민수입니다.